수면 습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의료비가 감소될 거로 보십니까? 100%입니다. 수면 클리닉 운영한 지가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만 4세부터 88세까지 옵니다. 수면 장애를 다 그냥 달고 사는 거죠. 이제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라.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의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도 계속 이어서 수면장애의 대가 조은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은현입니다. 잠이 최고의 면역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잠은 원래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해서요. 6시간 미만으로 자면 감기에 옮을 가능성, 감기 걸릴 가능성이 3배가 높습니다. 당연해요. 그럼 뭐 감기 정도 그냥 걸린다 치고 좀 심한 병들은요? 대상포진도 쉽게 걸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병이 걸려도 빨리 낫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수술에 대한 효과라든가 회복의 속도 같은 게 잠 부족하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잠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65세부터 80세까지 간병비를 쓴다고 하면 총액이 6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자면 많은 돈이 세이브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수면 건강을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20, 30년간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유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이완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간병비가 적겠죠.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매일 숙면을 취하는 비율이 7%. 근데 이 비율이 다른 나라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미친다고 해요. 왜 이렇게 한국인은 잠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잠자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죄악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당오락 신화도 있었고 잠은 죽어 자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낮 동안의 일이 각박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집에 가서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니 거기에 대한 어떤 경종? 그런 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교대 근무자들. 병원 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다 교대 근무자 아닙니까? 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이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가 여러 가지 기관 사업, 지하철, 기차, 경찰, 소방관. 이게 사실 수면의 질에는 안 좋은 거군요. 너무 나빠요. 저한테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나 와요. 3교대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막 생리 다 끊기고 두통 막 생기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해요. 특히 교대 근무에 적응 못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안 맞아요. 병이 생겨요. 생병 생깁니다. 노화도 빨라지고. 그래서 그럼 그만하세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른 거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계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교대 근무라든지 아니면 밤에 어떤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분들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교대 근무자의 수면을 좋게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이유는 순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아직 없더라고요. 너무 슬픈 얘기네요. 너무 슬픈 얘기고요. 교대 근무 사이에 쉬는 시간을, 쉬는 날짜를 충분히 줘야 돼요. 휴일을. 예를 들어 오늘 나이트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일 이상의 휴일이 있고 다시 나이트에 들어가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로자가 2배, 3배가 필요해요. 비용이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품값이 올라가고 사업장주가 좋아할 수가 없고 물가가 올라가고 다 연결된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좀 짧게 자야 되는 그런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좀 효과적으로 잘 자는 방법은 뭐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시차를 다 겪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밤 12시에 잔다고 칩시다.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수면이 짧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렇게 자면 토일은 내가 좀 길게 자서 이걸 보상해야 되겠다. 그걸 캐치업 슬립이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는 시작 시간이 새벽 2시, 3시부터 자죠. 10시, 11시까지. 주말에 놀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12시부터 6시까지 잤으면 중간값이 3이죠. 예를 들어 2시부터 새벽 10시까지 잔다고 칩시다. 8시간 자긴 하는데 그 중간값은 얼마일까요? 6이죠.
3과 6의 차이가 3이죠. 그쵸? 주중과 주말의 중간 수면값 차이가 2보다 많았을 때 그걸 우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하고요. 주중에는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 그런 식으로 자면 혼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갔다 온 거예요. 월요일날 안 힘들겠습니까? 그게 월요병이거든요. 사회적 시차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조기 사망률 너무 높아요. 그래서 사회적 시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취침 시간이 같아야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월요병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전 주중 주말이 똑같아요. 저는 회식을 나가도 9시에 집에 가자.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졸리지? 빨리 들어가자 우리. 아니 그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지. 이제 오래 봤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다 아는군요. 다 알아요. 오래-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드물어요. 그러니까 드문 게 문제입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람이 너무 드문 거예요. 맞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못 만난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유난 떤다라는 생각까지 맞아요. 듭니다. 그러면 수면 장애를 다 그냥 달고 사는 거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4시간만 자도 전혀 문제없는 기적의 수면법 뭐 이런 것들이요.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까 7에서 9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전 세계 인구의 0.001%의 숏 슬리퍼가 있어요. 5시간 미만을 자도 오케이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0.001%가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떤 훈련을 시켜서 0.001%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어그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훈련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전적인 문제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숏 슬리퍼라면 이런 영상 보지 않아도 이미 적게 자고 있겠군요. 그럼요. 이 영상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수면 습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비가 감소될 거로 보십니까? 100%죠. 100%라고요? 100%입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얘기라고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문화로는. 근데 이 상태로는 의료비가 고갈될 건 너무 눈에 뻔히 보이고 수명은 길어졌잖아요. 질병은 많아지잖아요. 그 의료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가 수면 클리닉 운영한 지가 한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60대, 70대가 오는 수면 클리닉이었어요. 지금은 만 4세부터 88세까지 옵니다. 만 4세. 만 4세가 왜 가요? 그러니까요. 수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많이 홍보가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발달장애 있는 친구들, 유전적 문제 있는 친구들이 수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오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 불면증으로 많이 와요. 있군요, 정말로. 학원 많이 다니면 옵니다, 애들. 만 4세에 학원을 가요? 그럼요. 3세 고시, 7세 고시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 방문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오는 데가 돼버렸어요. 이건 되게 불행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 기점을 2010년 정도로 봐요. 그때부터 확 바뀌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2010년이요? 제가 생생정보통을 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2007년 아이폰, 2010년 갤럭시 폰. 스마트폰의 등장. 그게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꽝 하고 수면장애가 확 늘어난 게 코로나. 코로나 때 재택근무, 원격 수업이 되면서 수면장애가 젊은 층으로 확 내려왔어요. 엄마들이 학교 가면 몰랐는데 애가 오전에 수업하는 거 보니까 켜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기면병이다 그러고 엄청나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켜놓고 그냥 있으면 되니까 더 늦게 자는 거죠. 그때부터 애들이 생활 습관도 엉망진창이 됐고 학업 능력 떨어졌지만 정신건강도 떨어졌어요. 그 10대 청소년기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잠을 부족하게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의사 입장에서 권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물론이에요. 18세 미만의 중고생들은요. 8시간에서 10시간 자야 되는데 그렇게 자는 한국의 중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 중고생 시절에 그렇게 잔 날 열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원을 10시, 11시까지 다녀서 무슨 잠을 그렇게 자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른 것 다 떠나서요. 공부를 잘한다고 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조금 애가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의연하게 극복하고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게 떨어지거든요. 다툼이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수면 부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수면 부족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 정도면 다인데요? 높아요. 아, 그럼요. 진짜로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크죠. 애들의 스트레스가 큰데 플러스 거기에 수면 부족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또 애들이 양질의 수면을 잘 수가 없는 게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밝은 빛을 쬐다가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젊으니까 잠은 금방 들 수 있는데요.
자는 동안에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또 금방 자지도 않죠.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계속 1시, 2시까지 밝은 빛에 노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티가 안 나도 20년, 30년 후에 지금 어른보다 훨씬 더 많은 질환을 가질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것은 저희 같은 수면의학자들은 다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근데 왠지 학원 끝나고 뭐 야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내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앉으면 한 10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는 금방 가는 거예요. 한두 아침에 시까지는.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용케 일어나서 학교 가서 잤죠. 그렇죠. 학교 가서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 점심 먹고 정신이 깨요. 그게 자기의 생체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침형보다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고요. 소득이 낮고요. 우울증이 많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론이 뭐냐면 그러면 시험을 오후에 시작해라. 왜 아침 8시, 9시부터 국가시험이든 무슨 시험을 시작하는가? 오후에 시작하면은 저녁형 인간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아침형 인간에게만 맞춰진 부조리하다. 저녁형 인간들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밤 9시에 시험 보면 1등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침형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했겠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럼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렇죠. 근데 공부는 시간보다는 효율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제가 그 3단계 잠 있잖아요. 기억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보가 들어갔으면 그게 뇌에 저장이 되고 나중에 인출이 잘 돼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잠이 없이 자는 잠 아니면 밤새고 시험 보는 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 문제를 봐요.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아. 긴가민가해.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 결국은 찍게 돼요. 이유는 공부한 게 머릿속에 저장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잠을 자지 않아서. 그리고 설령 그게 어떻게든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장기 기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싹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면 시간을 아껴서 밤새서 공부하지 말고 좀 평소에 하면 안 될까? 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그 혹시 교수님 10대 때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딱 10시 이후 넘기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10대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다닐 때 보통은 밤새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못 하겠는 거예요. 12시가 넘어가면 너무 졸려서 집중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잤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수면의 질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시간 얘기를 하나 하셨고요. 자는 곳의 환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우리가 빛 조절이 수면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는 밝은 빛을 쪼여서 내 시계를 리셋한다고 말씀드렸고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에는 빛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 내 뇌가 영향받지 않는데 언제 또 영향받냐면 땅거미가 질 때. 그래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시작될 즈음 그때는 완전히 불이 꺼져야 돼요. 그러니 제가 잠들기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자기 전에 불 몇 시에 꺼요? 천장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 직전 11시건 1시건 2시건 간에 그거를 수족부터 끄시라. 초저녁에 끄면 너무 빨리 자지 않나요? 아니에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국은 천장에 불이 없어요. 원래 전등이. 어둡다는 것은 껌껌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는 붉은 전등을 켜는데 스탠드를 켜놓고 내 눈높이보다 낮게 빛이 깔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빛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도예요. 방의 온도. 남자, 여자가 온도가 달라요. 여자들은 좀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싶어 하고 남자들은 더워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방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맞는 어떤 습도나 온도나 환경, 빛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 주무시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 수면장애 있는 분들 가운데 부부 각방 쓰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게 좋은 거였군요. 네, 부부는 끝까지 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떨어져 보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 20, 30년 같이 살았는데 리듬이 좀 맞아지지 않나요? 죽었다 깨도 안 맞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불면증 걸려 오신 분 되게 많이 봤어요. 부부는 같이 자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늦게 주무시는 분이 일찍 자는 남편에게 맞췄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그러면서 불면증에 빠져서 그렇게 20년 지나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한 분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일 수가 있군요. 게다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화장실에 되게 자주 다니시거든요. 할아버지는 화장실 하룻밤에 3번 가고 할머니는 4번 가요. 다 듣는데요, 서로. 7번을 계속. 밤새. 그래서 왜 이렇게 주무시나요? 했더니 할머니는 너무 가고 싶어요, 딴방으로. 할아버지가 붙잡는 거예요. 그런 짓도 많아요.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자기의 취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안정된 게 좋겠고요. 불면증 환자들이요. 자기 전에 긴장을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돈되고 나만의 물건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거기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고유의 공간에 갖게 하는 건 불면증 환자한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녁에도 멜라토닌이 나오니 안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안 나오면 먹으면 되잖아요. 정말 많이 팔지 않습니까? 멜라토닌은요, 원칙적으로는 수면에 개시를 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효과 있다라고 하는 분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먹긴 먹는데 별 효과는 없대요. 효과도 없지만 부작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그게 확실하게 부족돼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늦게 나와서 땡겨야 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거지, 일반적으로 수면 개시가 안 돼요, 수면 유지가 안 돼요, 효과 없어요. 멜라토닌은 나의 몸에서, 뇌에서 나오는 내재적인 호르몬이고요. 보통 12시에 내가 매일매일 잘 잔다, 규칙적이다 라고 하면은 한 3, 4시간 전에 분비가 돼요. 그런데 멜라토닌 특징이 뭐냐면 빛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멜라토닌 나오는 시간에 밝은 빛 노출돼 있거나 그러면 70, 60밖에 안 나오. 혹은 나오는 시간대가 뒤로 밀려져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고 불 다 끄고 천장불.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내재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늦게 나오거나 조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넣어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만들어진 거고요. 특히 국내에 멜라토닌이 서방정이라고 그래서 55세인가 이상의 불면증 치료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이 드신 분한테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잘 듣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멜라토닌이 작동을 하려면 우선 약이 몸에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달라붙어서 수용체가 작동을 해서 약발이 시작되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멜라토닌이 준단 말이죠. 수용체가 같이 늙어요. 한마디로 약발이 안 들어요. 멜라토닌이 많아봐야 그걸 받아줄 몸이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멜라토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시간대에 나오거나 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어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멜라토닌의 효과는 젊은 친구들이 늦게 자는 올빼미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앞으로 땡길 때 가장 효과적. 두 번째는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요. 꿈속에서 행동을 그대로 하는, 막 싸우고 욕하고 잠꼬대 시험하고 떨어지고 이런 60대 이상의 남성들한테 많은 뇌퇴행 질환이에요. 그분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는 시차 안 맞을 때. 이해가 좀 됩니다. 그 책도요. 보다 보면 내용이 좀 지루한 책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일부러 보는 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명이 필요하겠죠? 그 조명이 천장 조명은 안 되고요. 내 눈보다 아래에 스탠드 붉은 색깔. 그런 식으로. 아니 뭐 이왕 이렇게 책을 볼 건데 스탠드 키지 말고 저기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보면 어떤가요? 그건 너무 밝아요. 그 대신 블루라이트는 싹 다 없앴고 보이는 만큼 어둡게 해놓긴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왜 컷해야 되냐면 흰색 광에는요, 풀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온갖 조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그린, 블루가 특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수면 주기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새벽 2시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블루라이트라잖아요. 2시에서 1시, 1시에서 12시로 조금 당겨져요. 근데 똑같은 그 블루라이트를 저녁 시간에 하잖아요. 다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블루라이트를 컷시켜서 그 효과를 없애겠다는 건데 이 밝기 자체, 럭스가 높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블루라이트를 아무리 컷해도 밝으면 소용없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은 밝고 이걸 아무리 어둡게 해도 15럭스, 20은 되게 어둡거든요. 그 럭스만 나와도 멜라토닌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 애도 그렇지만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리고 자잖아요. 난 잠 잘 자는데 잠의 질의 문제예요. 영상 보면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지루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일부러 보시는 그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테레비 켜놓고 주무시는 아빠들 되게 많죠. 마루에서. 끌려고 그러면 난 안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소리 듣는 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빛은 안 돼요. 그래서 라디오로 들으시던 유튜브라도 엎어놓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ASMR,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그 얘기예요. 그게 처음 나왔던 개념은 숙소 환경이 너무 시끄러우면 주변 바깥에 차 소리 뭐 이것 때문에 노이즈를 노이즈로 잡는다는 개념으로 나온 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근데 요새는 주변 환경이 시끄럽지 않고 내 머릿속에 시끄러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이거를 없애려고 딴 걸 듣는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게 취향에 맞으면 들으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귀마개 끼워야 자는 사람도 있어요. 시끄러워서. 그러면 또 귀마개만 끼고 자는 거. 다만 빗자극만 없애자. 근데 저녁에 집에 가면요 편하게 스트레스 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인을 한잔 하든지 커피를 한잔 하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둘 다 하지 말라면서요.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그 앉아서 그럼 커피 마시고 와인 한잔 할 그 타이밍에 그 대신 뭘 먹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요. 뭐 먹으면 잘 자요?
맞아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우유, 가벼운 스낵, 바나나, 상추 되게 많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기 3시간 전에는 금식이에요. 최소한. 야식을 보통 밤 9시까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옵니다. 요즘은 너무 통근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출발하지 못하고 집에 오면 8, 9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샐러드 먹는 분은 없어요. 보통은 피자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치킨 약간 좀 고칼로리에 지방도 많고를 먹고 싶어요. 먹을 땐 너무 행복하죠. 맥주도 한 잔 먹고 유튜브 틀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아우 최고죠. 미소가 지어지네요. 막 네. 그러면 그게 뭐 11시쯤 됐어요. 아, 배불러. 난 자야지. 내 몸은 잘 순 있는데요. 뇌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아요. 10시에 먹었던 고칼로리 음식이 위에서 잠깐 내려가는 시간 최소한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려가는 게 혼자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절반은 이 운동을 관할하는 뇌가 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피곤하다. 회사 생활은 너무 힘들어. 라기보다는 그 야식이 3시간, 4시간 동안 소화되는 동안에 뇌가 계속 깨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고 수면의 품질이 불량했다. 불량한 이유는 위하고 식도 사이가 원래는 괄약근으로 조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열려 있단 말이죠. 나는 누워 있죠. 그러면 위산이 계속 치받쳐 올라가요. 그게 위식도 역류예요. 그러면서 계속 깨요. 그러니까 잠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잠든 초반에 깊은 수면 한번 찍고 온다. 그게 안 되겠네요. 100%안 되죠. 아, 100%입니까? 100%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깬단 말이에요. 위식도 역류건 뭐든 간에. 그러면 1단계 깨고 2단계 깨고 3단계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넘어가게 되고 다시 꿈잠과 얕은 잠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수면에 잠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만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죠. 잘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규칙적인 생활. 취침 시간이라도 지키자. 주중 주말 같이 합시다.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2번째, 금주합시다. 술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지만 술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와서 절절히 후회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술은 안 됩니다. 뇌를 망가뜨려요. 3번, 근육 운동합시다. 제가 오늘 근력 운동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불면증의 치료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어요. 비약물 치료가 여러 가지 제가 20년간 해봤는데 이렇게 다 열심히 해도 생활습관 다 고쳐도 잠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근감소가 문제였습니다. 주중에 뭔가 레귤러하게 뭔가 하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10,000보 걸어요. 20,000보도 걸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걸으면 우리 살은 빠져요. 그래서 적절한 걷기와 유산소와 플러스 근력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육이 떨어지면 자꾸 깨요. 근육이 떨어지면 깨서 잠이 도로 안 와요. 조각잠으로 이어집니다. 그 조각잠을 3개 조각 난 거를 붙이려면 수면제가 수면약이 3개, 4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제 환자들의 여러 명의 증언과 저희 경험입니다. 근육 운동을 꾸준히 3개월, 6개월 시작했더니 약을 하나씩 줄여서 약 없이 잠을 잡니다. 물론 70세 노인이 통잠은 못 자요. 중간에 한번 깰 수는 있습니다만 도로 잠드는 거 15분 이내면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라.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반드시 보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자라. 2번째는 술 끊어라. 3번째는 근육 운동해라. 네, 그래야 아주 좋은 수면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잠 잘 자는 게 참 중요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르시지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세상에 잠 잘 자는 것만큼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은영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수면의 장애를 앓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조그만 힌트라도 얻고 조금 더 잘 주무시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